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제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이렇게 1000년의 시간을 잡아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이제 기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제 비잔틴 황제죠.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샤를마뉴는 서로마에 황제가 없고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유럽 대륙의 본토를 거의 다 통일하게 되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을 했다. 그 얘가 바로 800년 후에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중세 1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최고의 빅 이벤트였죠. 샤를마니의 황제 대관식.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최고의 화두는 뭡니까?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데, 자, 교황이 황제를 찍어 누른, 그래서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이야기. 1077년에 소위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교황권은 점점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최고 정점이 바로 이노센트 3세. 그가 죽은 해가 1216년인데요. 그가 죽고 나서 점점 교황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 당연히 이 시기이고요.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야만족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종족들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잉글랜드의 조상이 되는 앵글로 섹슨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세가 개막을 하게 된다. 이후 유럽은 로마인들이 야만족으로 부른 게르만족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흔히 말하는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되는데, 지도와 함께 보면은요. 자,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은 그대로 있고, 서로마 제국은 무너진 상태에서, 자, 스페인 여기에는 이제 서고트 왕국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유럽 본토 여기에는 프랑크 왕국, 그리고 프랑스의 동쪽 여기는 이제 부르근트 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서부 여기에는 롬바르드 왕국,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는 동고트 왕국,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에 반달 왕국,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앵글로 섹슨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시기는 바로 여기라는 거죠. 앵글족, 섹슨족이 넘어와서 앵글로 섹슨족의 왕국, 잉글랜드를 만들게 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부 유럽의 기원이 된 프랑크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영국에 정착한 앵글족과 섹슨족, 일명 앵글로 섹슨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각자 도생 브리타니아. 자, 407년 브리타니아라 불리는 이제 로마의 속주죠. 영국이죠. 영국. 그 브리타니아의 총독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닙니다. 이 브리타니아의 총독인 이 콘스탄티누스가 스스로 자칭 황제를 참칭하면서 반란을 하죠.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하면서 로마의 브리튼 지배는 종식됩니다. 410년 콘스탄티누스는 황위 다툼에서 패해서 죽죠. 반란이 진압됩니다. 하지만 서로마 황제인 호노리우스는 영국 그 브리타니아 섬에 군대를 다시 파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네코가 석조였기 때문에. 이후 이
영국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드는데 그곳에 살던 브리튼족은요 서쪽과 유럽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토는 앵글족과 섹슨족이 점령하게 되죠. 자, 지도 함께 보면은요. 자, 이쪽에 본래 이쪽은 이제 앵글족, 섹슨족이 차지하게 되고 본래 이곳에 살고 있던 로마 통치를 받고 문명화된 그 브리튼족은 서쪽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웨일즈와 콘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 타고 유럽대로 가는 거예요. 튀어나온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브리타뉴라고 하죠. 지금은 프랑스의 브리타뉴라고 하는데 이 브리타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브리타니아 사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옵니다. 브리타뉴. 여기 이제 여기는 노르망디죠. 노르망디. 여기 나중에 이제 노르만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 튀어나온 여기를 이제 브리타뉴. 바로 브리타니아 살던 브리튼족이 넘어왔고 그 일부는 배 타고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스페인의 북쪽 여기에 갈라시아 이 지역이 바로 이 브리튼족이 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속주로서 브리타니아로 불리던 이 지역은 이제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족과 섹슨족이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앵글로 섹슨족이 넘어오면서 잉글랜드로 불리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다. 요 영국의 역사를 이제 로마 제국 시대부터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시기부터 해서 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 시대 주전 55년부터 주후 410년 로마 군단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혼돈의 시간이 펼쳐지는 시기까지를 간략히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어때요? 8년간 갈리아 전쟁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힙니다. 주전 58년부터 50년까지 8년간 갈리아 전쟁을 하면서 로마 제국 영토를 이만큼 넓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사르 혼자서 넓힌 영토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뭐 대부분의 지역이죠. 이 원정 중에 이 갈리아 원정 중에 카이사르는 배를 타고 영국 여기를 이제 두 차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주전 55년 처음 1차 침공이 주전 55년 8월 26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벼운 탐색전이었고 이때는 실패하죠. 근데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이때 주전 55년 8월 26일 이때를 기점으로 대영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자국의 역사를 로마 제국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최고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거기와 최대한 한 발이라도 걸치고 싶은 끈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주전 54년 다시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는 승리하게 되고 강화 조약을 맺은 후 강화 조약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 이제 100년간 이 브리타니아 섬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집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바로 4대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그 밑에서 관료를 하고 있던 베리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망명한 관료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고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가지고 황제를 어떻게 꼬드기는가. 자, 저 브리튼 섬을 정복을 해서, 바로 카이사르를 능가하는 황제의 권력을 드높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막 바람을 막 잔뜩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튼 섬 정복에 들어가는데 43년, 4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이제 콜체스터를 함락을 하고 이제 브리튼 섬의 남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속주를 만듭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 브리튼 섬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개선식을 하고 나중에 브리튼의 정복자라는 뜻으로 이 브리타니쿠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죠. 자, 이때 클라우디우스가 정복했던 곳은 바로 콜체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지역 지금 영국의 남동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54년 브리튼 서쪽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61년 브리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다시 진압을 하게 되죠. 이때 네로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 잉글랜드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전에 정복했던 클라우디우스 때 정복한 거고요. 네로 이후에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스코트족, 그 중에 이제 몸에 막 문신을 하는 이 픽트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구군단이 완전히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뭘 하느냐? 바로 장벽을 만들죠. 장벽. 이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만든다. 하드리아누스 장벽.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안토니누스 피우스 때 북쪽 120km 더 올라가서 다시 또 장벽을 하나 더 만든다. 그게 바로 안토니누스 성벽입니다. 안토니누스 성벽. 최초의 성벽, 하드리아누스 성벽.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성벽. 하지만 제대로 된 성벽은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입니다. 이건 그냥 토성만 쌓은 것이고요.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 여기에는 제대로 된 요새, 그리고 망루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온 데서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성벽은 바로 하드리아누스 성벽이었다. 만약에 이 안토니누스 성벽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요 밑에 지역까지 전부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됐겠죠. 하지만 성벽은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지도가 이렇죠. 영국은 바로 잉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가르는 이 지역이 이게 뭡니까? 여기 바로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다. 만약에 그 안토니누스 성벽까지 제대로 했으면 바로 지금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 뭐 글래스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잉글랜드에 속했겠죠. 어쨌든 요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기점으로 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국 말기에 가서 410년 로마 군단이 철수하게 되고 로마의 통치는 이제 종식을 구하게 되고요. 브리타니아 섬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후 410년부터 1066년까지 게르만족 시대가 펼쳐지는데, 자, 먼저 주투족이 침공합니다. 로마 군단이 철수하니까 곧바로 내전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는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저 스코틀랜드에서 용병을 불러옵니다. 그 용병으로 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게르만족 가운데 아주 사나운 주투족이에요. 주투족. 이 주투족은 용병으로 와가지고 용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켄트 왕국을 세우죠. 켄트 왕국을 세운다. 한번 지도 함께 볼까요? 이 주투족이 와가지고 이 켄트 왕국을 세우고요. 그 수도가 뭔가? 켄터베리죠. 켄터베리. 켄트 왕국을 여기다 세우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앵글족과 섹슨족이 넘어오게 되는데, 자, 519년 이후에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주투족의 무용담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은 7개의 크고 작은 나라, 소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바로 주투족이 세운 켄트, 그리고 섹슨족이 세운 서식스, 웨식스, 에식스, 그리고 앵글족이 세운 이스트 앵글리아, 멀시아, 노썸브리아, 총 7개의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9세기에 웨식스의 알프레드 대왕 때 통일이 되죠. 지도 함께 볼까요? 바로 켄트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죠. 웨식스, 에식스, 서식스, 멀시아, 그리고 노썸브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총 7개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웨식스의 왕 알프레드가 이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된다. 알프레드 대왕. 자, 알프레드 대왕, 바로 대왕의 칭호를 받고요. 바로 7개의 소국을 통일했다. 우리를 얘기하면 통일신라의 태종보유랑 김춘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프랑스에는 대왕이 누군가? 바로 샤를마뉴죠. 영국에는 바로 이 알프레드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죠. 그는 바로 이 알프레드는 웨식스의 국왕인 에썰 울프의 막내 아들인데, 그는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수도를 런던으로 만들고 법령을 제정합니다. 법령의 숫자가 120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나이가,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영국에게도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법령의 조항을 총 120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알프레드 대왕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왕이었다고 하네요. 이 알프레드 대왕과 관련된 그 스토리가 넷플릭스의 라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세기경 이 브리튼족의 전설의 왕 가운데 아더 왕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책으로 많이 봤죠. 만화 영화. 돌에 박힌 신비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서 왕이 됐다고 하고요. 이 아더 왕과 이 원탁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예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앵글로 섹슨족의 침입 앞에서 끝까지 저항한 브리튼족의 영웅이죠. 하지만 결국 이제 함락이 되지만 어쨌든 끝까지 저항한, 어쨌든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 역사에서 이렇게 그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강력히 저항한 사례는 영국의 이 브리튼족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앵글로 섹슨족은 7세기 초까지 완전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7개 왕국 상태로 이제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영국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영국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는 과정을 좀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원탁의 기사,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자, 제일 먼저 영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384년경 로마에 와서 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엄청난 타락상을 보고서 완전히 기절초풍을 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이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굿맨, 나름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그 어거스틴에서 주장된 원죄 교리, 그 은혜의 교리를 다 부인합니다. 자, 원죄 교리. 인간은 타락 이전에 아담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단지 순종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교리 그리고 은혜교리 다 부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의 배경은요. 또 당시 배경 자체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만연했던 어떤 도덕적인 타락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원죄, 죄가 있으니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고 죄를 져놓고 뭐라 다 은혜라 그러고 이렇게 버리니까 계속 죄가 이제 또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교리, 원죄교리 다 부인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가 볼 때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원죄론과 은혜론은 뭐예요? 악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의지력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주장했던 이런 사상들은 412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의 패트릭, 이 사람은 바로 프랑크족이 국가적으로 정통파 기독교를 개종을 한 게 최초인데 496년. 하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 아일랜드 지역의 켈트족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이 켈트족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도하기로 악명 높은 종족인데요. 로마 제국에 속한 이 브리튼, 이 서안을 침공해서 노예로 부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러한 그 야만족 아일랜드를 교화시켜서 나중에는 국가적인 성자로 추앙받은 인물이 바로 성자 패트릭입니다. 성자 패트릭. 바로 이 아일랜드.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들이 어때요? 이 브리튼 서안을 이제 우리 외구가 막 침공하듯이 노략질 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공포의 그 야만적인 민족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이 지금 다루는 패트릭이 선교해가지고 기독교로 국가적으로 개종을 하게 된다. 이 패트릭은 원래 영국에서 사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15살 때 이 켈트족에게 납치되어서 그곳에 추장의 노예로 6년간 혹독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는 날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꿈속에서 신비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꿈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너는 곧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제 용기를 얻고 목숨을 걸고 도주를 해서 결국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나이가 21살, 15살에 가가지고 21살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패트릭은 또 다시 또 돌아왔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이 아일랜드인들이 나타나서 아일랜드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치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바로 고국에 돌아온 이 패트릭은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이제 아일랜드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그런 환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프랑크 왕국에 있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성서 연구를 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432년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노예 상태가 아니고 수도사, 선교사 자격으로 파송이 되는 것이죠. 432년에 이제 바로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가게 된다. 자, 그리고 그곳에 300개가 넘는 수도원을 세우고 무려 12만 명을 세례를 주었다. 엄청난 숫자죠. 예. 그는 이제 중간에 가운데 원형이 있는 이게 특징인 독특한 켈트 십자가를 고안했는데, 이렇게 생겼죠. 보통 십자가는 이렇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원형이 있는 이 켈트 십자가를 만들어요. 자, 이것은 그가 그 켈트족이 전통적으로 믿는 종교가 있죠. 드루이드교입니다. 드루이드교. 이 드루이드교에서는 이제 오크나무와 뱀을 숭배하고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패트릭은 드루이드교 사제들과 대결을 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것처럼. 자, 패트릭은 가지고 간 도끼를 가지고 이 드루이드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오크나무를 도끼로 이제 찍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때요? 드루이드교의 신이 이 패트릭을 벌을 줘야 되거든요. 천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아무 벌이 없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드루이드교에서 숭배하는 뱀, 이 원형의 뱀 부적을 십자가 위에다 그리고서 믿어라. 이게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전통의 십자가에다가 드루이드교에서 숭배하는 뱀, 꼬리에 물고 있는 뱀 원형을 딱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제시한 십자가가 바로 이 켈트 십자가입니다. 그는 이제 유럽 곳곳에서 당시는 유럽 곳곳에서 야만족들이 이제 도서관을 불태우고 할 때인데, 완전히 이제 야만의 시대 유럽 본토는. 그런 가운데 이 패트릭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은 다 수도사가 되어서 고전과 성경을 필사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이 나중에 유럽 대륙에 건너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또 많은 책들을 전수해서 문명의 횃불을 봉송한 엄청난 공헌이 있게 되죠. 493년 3월 17일 패트릭은 사망하게 되는데, 이날은 아일랜드에서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죠. 바로 성자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 축일로 지키게 되는데, 아일랜드 가면 바로 이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지역은 패트릭에 의해서 전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또 잉글랜드 이 지역은 캔터베리의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프리카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여기는 캔터베리의 어거스틴. 이 사람은 이제 597년경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는 이제 켄트 왕국의 수도인 이제 캔터베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의 왕인 에덜벌트는 어거스틴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포교의 자유를 이제 허락합니다. 왜 그런가? 그가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왕비, 결혼했던 왕비가 프랑크 왕국의 공주 출신이에요.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일찌감치 정통파 기독교를 개종을 했고요. 바로 왕비 버르타는 독실한 신자였고요. 시집 올 때 사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성 마틴 성당을 조그맣게 세워서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던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왔을 때 포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고 또 그가 머물 숙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성 마틴 성당은 영국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합니다.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602년에 이제 캔터베리에 대성당을 세워서 그가 첫
대주교가 됩니다. 바로 영국에 가시면 이제 요 캔터베리 대성당을 보게 되죠. 이곳은 영국 역사와 교회의 중심지가 되고 이곳의 대주교는 영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네요. 우리를 얘기하면 명동 대성당, 거기에 이제 뭐 김수환 축이요,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곳이 명동 대성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캔터베리 대성당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켄트 왕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북상해가지고 앵글족과 섹슨족에게도 선교를 하게 되고요. 수백 개의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잉글랜드는 이제 암흑의 시대를 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만의 나라에서 영국은 오늘날과 같은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클러크라고 하는 게 있죠. 클러크. 이 클러크가 원래는 글 쓰는 직원을 의미했는데 이게 성직자를 뜻하게 되죠, 영어에서. 왜냐? 당시에는요, 이 사제층, 성직자 계층만 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수도사 베데는요, 이 잉글랜드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해,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AD,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BC AD 있죠? AD를 사용해서 저술된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하네요. 그럼 그전에 역사 기점을 뭘로 했는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연도인 285년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저술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교황인 요하네스 1세는 이제 새로운 그 서기력,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그 서기력을 연구하도록 명령을 하죠. 왜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로마에는 총 10번의 박해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제10대 박해 중에서 가장 극심했던 그 대박해를 이룬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자의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서기력 연구를 하게 되고, 이 명령을 받고 아르메니아 출신의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탄생 연도를 계산을 했고, 이걸 기점으로 AD, BC 이걸 적용해 가지고 처음 출간된 역사책이 바로 수도사 베데의 잉글랜드 교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의 선교사는 이야기했고요. 스코틀랜드에는 바로 또 성 콜룸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스코틀랜드 지역은 로마 제국도 정복하지 못한 가장 사나운 지역이었죠. 이곳의 건국 설화는 바로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집트 공주 가운데 스코타가 있는데, 그 스코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이 스코타, 거기에서 이제 종족 이름인 스코트족, 그리고 나라 이름인 스코틀랜드, 그것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스코트족은요, 크게 게일족과 픽트족으로 나누는데, 특히 픽트족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얼굴과 몸에 파랗고 검은 줄을 그려가지고 마치 괴물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몸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트족, 이 픽트, 여기서 영어 단어 픽처, 그림을 뜻하는 픽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픽트족에 의해서 로마 구군단이 몰살하게 되고요. 그래서 122년 이 하드리아누스 성벽이 세워진 것도 바로 여기 스코틀랜드에 살던 이 픽트족에 의해서 이곳에 추진하고 있던 로마 군단이 괴멸됐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 이후 이제 이 콜럼바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거친, 투박한 이 스코틀랜드의 교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 콜럼바는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것에 수도원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러니까 패트릭이 세운 그 수도원,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는 563년 이오나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오나 수도원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여기 아일랜드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오나 섬, 여기 563년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이오나 수도원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오나 수도원이죠. 스코틀랜드 가면 꼭 이제 갈 수 있는, 가봐야 되는 역사적인 이제 장소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육지에 가서 수백 개의 수도원을 세웠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10만 명을 개종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스코틀랜드 인구의 무려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전도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은 이제 문신을 그리는 것을 멈추고 성경과 고전을 필사하는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오나에서 이제 콜럼바가 육지로 건너올 때에 이동식 재단으로 사용할 조그만 돌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돌이 이 스코틀랜드의 보물 1호입니다. 바로 운명의 돌이라고 하는데, 운명의 돌. 자,
자, 이 돌은 이제 왕들이 스콘 궁전, 영국은 버킹엄 궁전이죠. 스코틀랜드는 스콘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콘 궁전에서 대관식을 할 때 즉위 보좌의 받침으로 이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종파가 나뉘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됐는데, 성 콜룸바는 어떻습니까? 성 콜룸바는 바로 이 켈트 전도단이고요.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563년 이오나 섬에서 수도원 공동체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는 주로 이제 서민층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어거스틴, 로마 교황이 파견한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로마 전도단이죠. 가톨릭.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 출신으로서 그는 597년 켄트 왕실을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켄터베리 성당을 건립하게 되고요. 그는 주로 이제 왕을 비롯한 상류층을 집중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켈트 전도단과 로마 교황이 파견한 로마 전도단 두 쪽이 같이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예요. 두 개의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게 휘트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664년. 당시 노썸브리아의 왕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종교적인 분열은 자칫 왕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휘트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죠. 그리고 이후 기독교를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성 콜룸바보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나에겐 정통성이 있다. 내가 천국 문 앞에 가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가톨릭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성 콜룸바보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종교를 일원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걸 결정한 게 바로 휘트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가운데 특별히 영국에 정착한 앵글족과 색슨족, 일명 앵글로 색슨족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